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GF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5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장 황진단은 지난 라운드에서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네, 팀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영봉패. 아마 선수들이 충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각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포스코 캠텍 4전 4승입니다.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오늘 만나는 BGF와 정관장 황진단은 각각 2위 그리고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BGF 팀 같은 경우는 감독부터 선수까지 다 바뀌었는데 첫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 네,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더 살펴보시죠. 장고대국 진시영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사실 웬만하면 장고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장고로 나온 걸로 봐서는 왠지 박영훈 선수가 장고대국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더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국 속기대국인데요. BGF 팀 입장에선 이 오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 마음에 들진 않겠죠. 오늘 승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영훈 선수, 아직 김명훈 선수한테는 판맛을 못 보고 있거든요. BGF 팀에서는 이 오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3국은 설현준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설현준 선수도 큰 역할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저번 라운드 때 정말 굉장히 불리한 바둑을 마지막에 기적같이 역전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하지만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일단 송규상 선수가 한 판 앞서고 있습니다. 4국 속기대국 조한승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은 5대1로 조한승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이 오더는 좀 아쉽다 하는 거는 물론 이 바둑도 어떻게 승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오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국 김승재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1대1로 팽팽하네요. 오늘 봤을 때는 이 5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오더를 보면 2국과 4국 각각 한쪽에서 좀 앞서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낮에 예선을 치른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저녁에 이 KB리그를 두는 선수들은 또 낮에 다 지금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저녁 대국에 임할 수 있을지,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정관장 황진단 팀은 지난 라운드에 충격적인 패배를 잊고 산뜻하게 5라운드 시작할 수 있을지 BGF와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팀의 바둑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로서는 분명히 김명훈 선수 부담되는 상대일 겁니다.
김명훈 선수 최근 10경기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최근 뭐 컨디션이 썩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상대 전적이 안 좋은 상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박영훈 선수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대 전적이 밀리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승패도 승패인데 네. 왠지 두 선수가 뒀을 때 김명훈 선수가 뭐 초중반에 굉장히 잘 짜이고 시작한다 이런 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박영훈 선수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초반에 자신이 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예전에 이 쿵제 구단에게 7연패인가 당했고 네네. 또 김명훈 선수에게는 4연패인데 사실 4판 정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상대 전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뭐 2판이 넘어가고 3판째 정도 그때부터는 확실히 신경이 좀 쓰입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는 뭐 장고대국에 박영훈 선수가 출전할 걸 예상하고 이런 오더를 내놓았다고 해도 그건 적중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김명훈 선수와 만났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결과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와 박영훈 선수 이 매치만 놓고 본다면 정관장 황진단 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오더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김명훈 선수가 최근에 이제 뭐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박영훈 선수는 반대로 컨디션이 꽤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오늘 조금 이 KB 리그로 보면 다행인 것이 원래는 박영훈 선수가 지금 농심배 예선을 계속 순항 중에 있어서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낮에 대국을 해야 돼요. 대국을 하고 저녁에 또 이대국을 해야 돼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신진서 선수와 마찬가지의 경우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박영훈 선수의 반대쪽가 네. 이제 다른 시합 때문에 지금 하루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박영훈 선수가 일단 오늘 뭐 낮에 대국을 하지 않고 지금 저녁에 대국에 임할 수 있고요. 현재 농심배 예선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농심배 일단 각자 1시간의 바둑이어서 뭐 그렇게 빠르게 뭐 승부가 나진 않거든요. 지금 거의 일주일째 연일 대국을 치르고 있거든요. 박영훈 선수는 오늘 대국 지금 좌상기 정석 선택, 우하기 3-3 침입 확실하게 이제 실리로 두겠다. 네. 거의 뭐 대놓고 실리 작전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의 기풍은 무슨 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딱히 뭐 실리파다, 뭐 세력적이다 이런 거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둬요. 그러니까 뭐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기로서 네. 치열하게 둔다. 저는 그냥 이게 가장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개 두기보다는 그래도 두텁게 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하기 쪽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네, 흙은 우변 쪽에 벌리면서 우상기부터 우하기까지 이어지는 박영훈 선수 사기생을 아주 쉽게, 물론 뭐 좌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귀를 흙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실리를 정말 뭐 확실하게 챙겼고요. 오늘 포석은 일관된 작전인데요. 그리고 저번 라운드 때 김명훈 선수가
킥스팀의 윤준상 선수와 대국했는데 윤준상 선수가 오늘 이바둑의 박영우 선수처럼 극단적인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네. 김명훈 선수의 진영에 들어가서 타결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고 승리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랬군요. 박영훈 선수가 네. 그 바둑을 뭐 당연히 봤을 거 아니에요. 김명훈 선수에게는 극단적인 실리 이후에 네. 뭔가 침투로 승부를 보는 게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실리 후타의 작전 자체가 박영훈 선수가 좀 편해하는 작전이죠. 원래 좋아하죠. 네. 원래 좋아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일단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실리를 지금 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가 어릴 때는 진짜 지독할 정도로 선실리 후 타기였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균형을 잡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두텁게 둘 때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랬는데 오늘 대국만 놓고 보면은 박영훈 선수의 프로 입단 초창기나 아니면 그 전에 오히려 아마추어 시절 때 네. 그럴 때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실리로 두고 있어요. 지금 김명훈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우상기 쪽을 가장 쉽게 둔다면 여기를 뭐 젖히고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사실 이상할 것은 없어요. 하나의 이제 정석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젖혀서 두는 수는 프로 바둑에서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지금 우아기 쪽 진행된 것처럼 늘고 네. 날일자 두고 뭐 손 빼고 뭐 이런 진행도 충분히 네.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날일자를 택했는데 지금 배석에서 어떨까요? 뭐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받고 젖힌다고 본다면은 그냥 느는 거랑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진행이긴 하지만 네. 아마 이렇게 둘 거면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젖혀서 두는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도 프로바둑에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집으로는 흙이 좀 손해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이곳에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서 우변의 모양과 좌변의 모양 양쪽을 키우는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상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정석이 이런 게 있어요. 하도 요즘에는 프로바둑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변화만큼은 지금 네. 흙 쪽에서 별로 두고 싶지가 않아요. 상변 쪽을 얻었다고 해도 이미 좌상기 쪽의 정석 자체가 흙을 견제를 하고 있고 흙의 우변 모양을 팩이 자연스럽게 정석 진행하면서 네. 흙의 우변 모양을 지웠기 때문에 이 정석은 지금 흙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장 여기서 간명하고 쉬운 수라고 한다면 역시 이렇게 두는 진행이 가장 간명하고 두터운 진행. 만약에 이제 2단 젖혀서 한 점 버리는 것이 실리로 조금 손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호구로 지켜놓고 손 뺄 때도 있긴 한데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이득인데 이건 나중에 들여다보고 우변 쪽을 들어갔을 때는 또 손해거든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냥 늘었어요. 그냥 누는 수는 네. 사실 잘 나오는 진행은 아니에요. 뭐 저길 둔다고 이상할 것은 전혀 없지만 하나의 정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상대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느는 수는 사실 잘 두진 않는데요.
백은 보통 우상귀 같은 모양은 하나 이제 들여다보는 수를 많이 둬요. 이어준다면 이 교환 자체를 좀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볼 때 흑은 이곳에서 한 칸 뜰 수도 있고 우변에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변에서 받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중앙 쪽으로 오면서 여기 끊는 걸 좀 노리자고 할 수가 있고, 네. 만약 이제 이 부분에서 받으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들어왔을 때 끊는 걸 노릴 수 있습니다. 좀 응수타진 개념으로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자, 일단 교환을 생략을 했고요. 이 모양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지금부터 이바둑 끝날 때까지의 백의 숙제인데요. 그렇죠. 백은 일단 실리는 누가 보더라도 백이 확정가는 확실히 많죠. 하지만 우변의 이 큰 모양, 그리고 좌변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분명히 우변과 어우러지면서 모양이 커질 것이 뻔한데, 네. 백은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서 침입을 할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송태곤 해설위원도 실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백의 이런 포석 어떤가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둬본 적이 거의 아예 없어요. 이렇게까지 진짜 극단적으로 실리를 차지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사실 양쪽 다 별로 두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흑으로는 저도 실리를 좋아하는데 너무 이제 세력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닥 내키지가 않고, 네. 백으로는 좀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둬본 적이 없어서 잘 둘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바둑은 서로 부담이 커서요. 그렇죠. 그런데 또 결국은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보는 입장에서 재미는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바둑이 구경할 때는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공격과 수비가 거의 확실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네. 시작하나요? 저수도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붙여서 어느 한쪽을 이제 늘게 되면은 네. 마치 여기 돌을 어깨에 짚고 이렇게 진행시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 수법이에요. 여기 갖다 붙이는 거. 여길 젖히면 반대쪽을 젖혀서 뭔가 좀 수순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백은 흑이 어느 쪽으로 늘건 느는 쪽의 반대쪽으로 한 칸, 어느 쪽으로 젖히건 젖히는 쪽의 반대쪽으로 젖혀서 모양을 잡으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삭감을 하겠다는 거죠.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지 않은 만큼 모양 잡긴 어렵지 않겠는데요. 백돌이 뭐 그렇게 위험한 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이런 진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이 어찌 됐든 우변 쪽 이제 이 선으로는 거의 확실하게 이제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백이 3-3을 들어가고 바쁘게 이곳저곳 이제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의외로 이렇게 된다면 실리 면에서 뭐 많이 앞서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네. 더 깊숙이 이제 폭파하러 들어가 줘야 조금 더 재밌긴 한데 이 정도의 견제라면 조금 싱거운데요. 이제 바둑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끝내기 승부. 미세한 개갑 바둑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이 돌들은 그럼 공격 대상이 아닌 건가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네. 뭐 좀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백이 계속해서 이 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게 된다면 공격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탈출을 했고 어차피 뭐 이런 데 찔러서 이 한 점 잡는 것은 다섯, 백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돌을 기점으로 봤을 때 중앙, 상변, 하변 일단 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 대상은 아닙니다. 더 돌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한 칸 정도 뛰어서 나가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돌의 방향이 이곳으로 나가야지 자연스럽게 좌변 쪽의 모양도 좀 지울 수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그쪽이 막혀 있다면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뭐 나를자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사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네. 흙이 선수로 벽을 쌓은 다음에 이런 곳을 한 칸 뛰면은 또 이쪽 모양이 너무 커지거든요. 백은 하나 정도 받아주는 것이 무난합니다. 백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둔다면은 우변 쪽을 그곳을 두나요? 저는 이제 우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진행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젖힌 거에 대해서는 흙은 아마도 네. 처음 붙일 때부터 생각은 젖히면 젖혀서 끊어도 단수 쳐서 이 한 점은 진짜 별게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이 네. 건드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만 엷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진행 말고 백은 좀 다른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흙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네. 뭐 손을 빼서 이런 데를 뒀다가 여기 단수 맞으면 모양이 또 백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흙의 다음 수는 거의 뭐 젖히는 한 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박영훈 선수가 여길 따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늘고 밀어서 이런 돌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싸우는 모양 자체가 안 좋은데 일단 그래도 응원군들이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런 수익기를 충분히 했을 수도 있죠. 30초. 이건 뭐 서로 어렵네요, 이 전투는. 이 진행이 좀 재밌겠네요. 일단 네. 이거는 약간이라도 김명훈 선수가 일단 전투를 좀 피했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여기로 끊으면 똑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여기로 끊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로 끊을 생각이면 그냥 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로 단수 치고 있는 변화가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당장 이 부분을 뭐 차단해서 여기까지 잡지 못한다면은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돌아가네요. 백도 그냥 따내네요. 글쎄요, 이 진행이라면 저는 흙이 네.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하변이 백이 집이 좀 더 확실해지는 모양이지만 중앙의 돌은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박영훈 선수는 뭐 그냥 다시 모양을 갖추면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고 있는데요. 글쎄 이런 행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네.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은 진행은 아닌데요. 이런 행마를 해도 될 만큼 하변에서 기분을 낸 건가요? 일단 뭐 실리로는 득을 봤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만만치는 않겠지만 다섯, 글쎄요. 일곱, 여덟, 행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 생각은 어차피 이 돌이 잡힐 돌은 아니고 계속해서 좀 집을 벌어가면서 확정가의 차이를 좀 늘려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여기 맞은 것도 아프거든요. 아프죠. 지금 뭐 백의 행마는 이 정도밖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파고든다고 해도 결국은 네. 탈출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탈출. 우중앙 쪽의 모양은 많이 지웠을지 몰라도 이제 좌중앙 쪽의 흙의 모양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바둑이 좀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지 그 머리 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네요. 여덟, 아홉, 굉장히 공격적인 수를 뒀어요, 지금. 일단 안쪽으로 가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안 살아가? 그렇다면은 공격해야지.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박연 선수도 약간은 뭐 제스처로는 후회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지만 실제로 뭐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는 사실 믿을 수는 없고요. 얼마나 시달릴까요? 근데 이 대마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네.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모양을 내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흙이 뭐 거의 확실한 선수가 되니까 네.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하고 좌변 쪽을 띄었을 때 여기 모양을 어디까지 집으로 또 좀 깎아가야 될지 이 부분이 백은 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백의 확정가는 우상기 10집, 좌상기 10집, 20집, 이곳이 한 15집, 35집, 여기 한 10집, 45집. 그러면 이제 덤까지 쉬운 집 정도인데 흙은 확정가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지금 뚫리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으로만 보면 사실 확정가는 별거 없어요. 이것도 만약에 집만 계산하면 이 정도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10집, 25집이 조금 안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30집 정도 모양을, 그러니까 100이 늘어나는 거 말고 30집 정도는 놔야 되거든요. 하나, 둘, 기분은 흙이 좀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둑은 뭐 네. 서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의 수익기는 아마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를 젖히면 젖혀서 끊으면은 여기를 이제 밀면은 끊는 것이 생겨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나와서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은 네. 또 이쪽을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 끊어도 되고 붙여서 끊어도 오히려 흙궤돌이 굉장히 여섯,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젖혀서 넘어가는 것을 잘 못할 거다. 네. 지금 이런 뜻이네요. 여길 해두면 다른가요? 이게 보니까 그냥 지금 늘기만 늘 때인데 여길 찌르면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보면은 이거는 손을 빼더라도 백이 수가 안 되네요, 지금. 그럼 김명훈 선수의 생각은 여길 막으면은 네. 이걸 하나 이제 찌르고 젖혀서 넘어가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는 우아개 쪽을 받지 않고 이런 데를 그냥 두고 여기를 혹시 늘면은 이쪽 가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기를 하는 것 같고요. AI의 참고도는 일단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길 일단 한 칸 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칸 띄어서 변화를 가져간다.
손이 우하 쪽으로 한번 갔었는데요. 네, 거의 갔다가 다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첫 번째 이제 손이 갔던 곳으로 그래도 갈 때가 많아요. 네. 계곡 보면은. 아, 박혔어요. AI와 같은 생각이네요. 네. 사실 저는 여기서가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AI 창고도는 여기서 흙이 이곳을 이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받고 백이 또 젖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한 칸 뛴다고 이렇게 지금 창고도가 보여줬어요. 근데 네. 보통은 이제 대곡 심리로 생각하면 여길 젖혔는데 이곳을 상대가 지금 반발한 거잖아요. 이러면은 수익기를 무조건 거의 여기밖에 일단 안 해요. 이곳을 두는 걸로밖에 일단은. 아,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으니까 호구로 임시 방편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하기를 두겠다. 일단은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네요. 김명훈 선수는 일단 우변에 받을 생각은 거의 뭐 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여기를 이제 늘고 네. 이 부분을 왔을 때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게 좀 생각보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호구 교환 자체로는 약간 좀 하고 싶은 교환은 아니지만 집으로는 네. 그래도 우변 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득이기 때문에 그냥 두텁게 이건 의외네요. 그래도 그냥 후수로 한 칸 뛰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네. 좀 적극적으로 다음에 이제 백이 손 뺐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두겠다. 지금 이런 뜻이 보이는 수법이고요. 자, 우변 쪽 공방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BGF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BGF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 초읽기는 한 번씩을 사용했는데요. 네, 지금 네. AI 승부의 축은 딱 5대5고 우변 측에서 그러니까 백이 그냥 무난하게 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네. 흑의 진영으로 좀 더 들어갔고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어디가 잡고 잡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처리가 좀 백이 뭐 깔끔하게 사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흑이 백이 뒀던 이런 돌을 뭐 조금이라도 잡으면서 크게 집을 좀 짓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로 지금 붙이고 젖히자 하나 찔러놓고 지금 이곳을 뒀어요. 김명훈 선수의 생각은 아마도 일단 이 한 점을 잡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박연 선수의 생각은 이 한 점은 잡혔지만 이 돌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많아지면은 계속해서 후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수를 뽑아서 다시 우하기도 둘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일단 바둑 스타일로는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지금 형세에 좀 만족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일에는 꽤 맞거든요. 김명훈 선수는 좀 그래도 두터운 쪽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을 좀 더 많이 두고 박용훈 선수는 아무래도 선실리우 타계를 좋아하니까요. 승부 예측은 여전히 5대 5고요. 우변 쪽은 뭐 한 몇 수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흑이 선수를 뽑아서 좌기 쪽을 한 칸 띄었을 때 이 부분이 돌이 왔을 때 과연 네. 이 좌변 쪽 모양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문제는 좌중앙이죠. 그렇죠. 지금은 우변 이돌 같은 경우는 네. 뭐 손을 빼도 잘 잡힐 돌은 아니에요. 아,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손을 빼도 잘 잡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이곳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흑이 잡으려면은 무조건 여기를 막고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백이 우변에서 충분히 네. 선수 한 집 정도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이 수가 좀 애매하다 싶어도 중앙 쪽도 굉장히 좀 찜찜해서 이런 여기 한 집 내는 게 거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 박용호 선수 우변 쪽을 선수로 차단하고 우하기 쪽 실리를 또 막는 거에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흑도 이제 손을 돌릴까요? 흑은 그래도 이 자리를 맞게 되면은 백이 모양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흑의 돌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고 이런데 이제 한 칸 뛴다든지 해서 뭔가 모양을 확실하게 두텁게 해놓고 네. 손을 빼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은 이제는 손 빼면 안 되죠. 조금 불안하죠. 네. 그리고 손을 아예 다른 곳으로 뺄 리는 없고요. 네, 네. 지금처럼 이제 뭐 단수를 친다든지 뭐 여기를 한 칸 뛴다든지 뭔가 좀 관련이 있는 수를 둘 거예요. 지금 박영호 선수가 우하기 쪽을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것도 흑이 뭔가 잡으러 오기에는 흑돌도 여기 끊기면은 사실 한 집도 없기 때문에 흑돌도 신경 쓰이지 않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흑이 이제 그 부분을 지키게 되면은 그때는 탈출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흑도 깔끔한 걸로 본다면 그래도 하나 지켜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바깥쪽이 뭐 끊기더라 이런 데가 이제 지켜져 있으면은 바깥쪽이 이렇게 차단이 되더라도 뭐 언제든지 안에서 살 수는 있거든요. 여기 약점이 신경 쓰이는 것을 안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어차피 이 돌은 살 테니까 바깥쪽에서 받아서 백이 손을 뺀다면 좀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뭐라도 이제 둔다면은 이제 이쪽 둘 때 이득이다. 그런 뜻이네요. 지금 같은 자리는 일단 뭐 굉장히 백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급소 자리고 흑은 당장 뭐 손을 빼더라도 사실 뭐가 잡히진 않아요. 여길 끊어도 이곳을 들여다보면은 다시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백이 이제 선수가 되면 나중에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안형 부분을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마 김명훈 선수는 이 자리를 지켜서 어찌됐던 백의 돌이 나가서 뭔가 나가게끔 해놓고 두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이 움직이면 좀 자연스럽게 압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박영호 선수가 김명훈 선수하고 대국을 하면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바둑이 굉장히 좀 스텝이 꼬여 있는 채로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네. 일단 오늘 대국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반에서 뭐 조금만 더 지나면 중후반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AI 승부 예측도 계속해서 뭐 5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네, 저 부분은 적을 늘었다고 해서 백이 저 돌이 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막으면은 촉촉수로 좌편은 있거든요. 좌편은 있는데 이제 박윤 선수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둬서 우변 쪽에서 집을 낼 때 지금 흙이 이게 좀 딴에도 여기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이 우변에서 집 내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이득을 보고자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백이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런데 호구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교환이 악수는 아니고요. 후수를 잡게 된다면 좀 악수인데, 네. 이런 걸 뒀을 때 흙이 이렇게 지켰다가는 백이 그냥 한 번 더 손 빼고 둬도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그냥 뭐 이런 데 붙여서 안쪽에서 살자고 하는 것이 네. 가장 무난한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지우러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AI 승부측이 계속해서 뭐 5대 5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칸을 뛰고 나서 약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 제스처를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별게 없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네. 내가 지금 둔 수가 뭐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복귀를 해보면 그 부분에서 뭔가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아서, 그러지만 막상 복귀를 다시 해봐도 네. 그래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똑같은 곳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워할 만한 부분은 일단 아까 전처럼 두는 것이 오히려 혹시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인가,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흑은 일단은 여기를 뭐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번 남았습니다. 만약에 뭐 백이 끼워서 뒤로 받아줘야 된다면은 아니요, 뭐 이렇게 받아준다고 해도 어차피 계속 뭐 이 한 집을 없애자고 둘 수는 없거든요. 하나, 이 장면에서는 사실 무슨 생각을 더 그렇게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백은 우변에서 후수로 한 집 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중앙에서 네. 뭐 날일자로 탈출을 하던 이렇게 둬서 살던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둬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넷, 살고 흙이 좌변 쪽을 띄어서 모양을 크게 만들고 아홉, 그냥 그렇게 살 생각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뭔가 네. 붙였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중앙 쪽의 흙의 약점을 노려보겠다. 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김명우 선수의 손이 슬슬 머리로 가기 시작하네요. 백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빈 삼각으로 둬서 네. 끊어서 이곳으로 단수를 친다면은 여기 약점이 흙이 갑자기 너무 크게 노출이 되면서 흙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여기로 바깥쪽으로 받아서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붙인 의미가 거의 뭐 전혀 없습니다. 흙은 글쎄요, 저는 여기 1,000원 자리에서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여길 치받을 때 뒤로 단수를 치면은 다시, 여전히 네. 그 맛이 남아 있고 그게 싫어서 이쪽으로 두면은 나가서 이 부분이 조금은 뚫리거든요. 네. 박영호 선수도 그냥 나갔어요. 지금 이 수는 이 두 점이 잡히는 게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떨리지 않느냐, 좀 부담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해 보는 거죠. 바로 이 싸움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흙도 꽤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요. 흙도 1,000원 부근에서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벌써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좀 내친 걸음 같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 흙이 좀 안전하게 두는 것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두 점을 버리고 두는 거거든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거라면 백이 그래도 기분이 괜찮죠. 두 점을 안에서 살긴 사는 거지만 두 점을 잡으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백도 여기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면은 물론 사는 것이야. 여기 단수도 선수고 이곳 도도 한 집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살지만 그래도 중앙에 너무 두터워져서 손해거든요. 그냥 이어서 나와 끊어서 전투 이것과 이게 아니라면은 단수치고 넷, 다섯, 사실 이 진행이 제일 강력해요. 백 입장에서는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둬서 이건 뭐 여기서 승부가 나겠는데요. 네, 이 백돌과 흑돌의 뭐 수상전 같은 상황. 네. 백 쪽에서 충분히 엄청 떨리긴 하지만 그건 뭐 같은 입장이니까요. 선택해 볼 수 있는 수순입니다. 오히려 흑이 이걸 단수 칠 때 그냥 따낼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돌이 있으면 나가고 끊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여덟, 이곳이 돌이 없으면 그냥 나갈 때 뭐 늘어준다든지 해서 그냥 뚫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오히려 흙 입장에서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두는 순간에는 백이 정말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게 흙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오히려 역시, 따내는 네. 것이 좀 더 흙이 안정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흙은 뭐 여기는 거의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진행된다면 다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흙도 다섯, 여섯, 하변 쪽에 모양을 좋게 잡았고 네. 백이 뚫고 나가긴 했지만 뭐 확실한 집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흙 쪽에서 충분히 싸워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흙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흙이 뭐 거길 뚫려서 망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까지요? 예, 그냥 몰라 그냥 뭐 누군가는 잡혀서 네.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전투는 박영우 선수가 이렇게 둘까요? 거의 안 둘 것 같아요. 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랬는데 막 숨도 안 쉬고 두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둬주면 저희는 좋죠.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대마 싸움처럼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박영호 선수 그냥 나가는 것으로 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나가서 바둑이 굉장히 안 좋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둔다면 긴 바둑이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뭔가 근데 액션이 여기서 한 번 더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수 같은 거 치고 좀 뒤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습니다.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마지막 하나, 거의 뭐 대마 싸움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단수까지 거의 손이 왔고 네. 이거는 진짜 이거 엄청 떨리는데요. 백이 이거를 만약에 막아서 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수가 계속 이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다. 네. 흙이 단수 쳐서 아래에서 사는 것은 별거 없으니 역시 뭐 근데 지금은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계속 잡으러 가는 것은 역시 아니었고요. 백은 중앙 쪽 탈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교환이 득이다 이렇게 본 거고 흙은 중앙 쪽이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하변이 백이 집이 날 수 있는 곳을 흙이 자연스럽게 지우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로 뭐 어디가 이득봤다 손해봤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아까 그냥 붙여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다섯.
그냥 안쪽에서 사는 것이요. 네. 안쪽에서 사는 것은 이제 살고 난 이후에 흙이 키웠을 때 또 다시 깎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변만 놓고 보면은 백이 실리의 손실이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백은 좌변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꼭 득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백이 이게 좀 득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하변이 백이 충분히 한 열 몇 집 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 다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다섯, 그 부분은 또 일곱, 여덟. 별로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일단 뚫렸기 때문에 느낌은 백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았는데요. 네. AI 승부 예측도 뭐 큰 차이가 아니고요.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두 선수가 계속해서 균형을 굉장히 서로 잘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바둑은 또 지금부터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네. 아홉, 뭐 누가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이곳이 10집, 여기가 10집 조금 강하고요. 20집, 여기가 6, 8, 10집이 조금 강해요. 30집, 이곳이 아직 귀를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집, 8, 9. 그러니까 100집이 한 40집 정도가 확정갑니다. 40집 정도가 이제 확정간데 네. 여기가 끊어서 잡는다 보면 8, 10, 한 15집 정도? 15집. 여덟, 이곳은 아직 뭐 집으로 열. 세 번 남았어요. 살아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집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이제 30집이 되냐 안 되냐인데 그냥 좌변만 이렇게 딱 보면은 20집이에요. 20집. 중앙 쪽에서 이렇게만 보면 흙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백이 먼저 두고 백이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다. 30초. 보통은 미세하다고 생각돼도 해설자로서는 이제 그래도 나라면 뭐 흙을 잡겠다, 백을 잡겠다 이런 느낌, 뭐 스타일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그냥 굳이 두라면은 백으로 두고 싶긴 하지만 백이 딱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다. 선수인가요? 네, 하변은 여기서 흙이 또다시 손을 뺐다가는 바로 중계를 마치고 다음 바둑으로 가면 되고요. 네, 이거는 지금 흙이 여기가 후수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데 돌이 가면은 여기도 확실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잡히고요. 김명훈 선수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바깥쪽으로 탈출을 생각하네요. 안에서 사는 것은 여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로 붙이고 날일자 정도 하면은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두텁게 막히는 것이 싫다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중앙 쪽 탈출을 꿈꾸고 있고요. 근데 괜히 탈출을 시도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만약에 물론 흑 입장에서는 이런 진행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백이 선수로 두터워지고 네.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진짜 이거는 또 갑자기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김명훈 선수는 여기 붙이고 뭐 끊는 이쪽 부분에 백이 사전 공작을 할 때의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백으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에요. 이런 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듣는 자리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중앙 쪽으로 탈출은 가능하긴 하지만 네. 백이 좌변 쪽부터 기대기 전법을 사용해 왔을 때는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좌변이 닫히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흙은 지금 하변은 원래 당연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하변 살다가 갑자기 백한테 이런 거 한 번 당하면은 뭐 스코어도 어마어마하게 아마 변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용훈 선수는 지금 두텁게 처리하면서 과연 흙이 여기를 지금 귀로 뭘 들어갈 수 있느냐, 자신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위험한데요, 막상 늘었다가 이 자리를 당하면은. 마지막 하나, 둘, 못 나가면 잡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은 흙이 뭐 이런 데 밀고 글쎄요. 조금 네.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좌변도 다 받아내면서 하변 두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괜히 나왔나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별로 뭐 재미를 보는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시간을 한번 투자합니다. 네, 박예원 선수 네. 생각은 일단 여길 치받는 것은 가장 이제 쉬운 그림이에요. 이렇게 살고 끊던지 끊는 게 유력할 것 같고요. 이 진행이 낫냐 아니면 여길 늘었을 때 흙이 혹시라도 이곳을 늘지 못하고 뭔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하던지 아니면 이런 자세가 된다면은 네. 오히려 이게 더 집으로 깔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치받아져 있으면 끊고 둬서 놓고 따내야 되고 흙이 안에서 자체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싫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흙은 이제는 살아야 돼요. 지금 좌변을 뭐 어디 둘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명호 선수가 마음에 드는 진행일 리는 없어요. 처음으로 스코어가 60을 넘어갔네요. 네, 차이가 갑자기 조금 났죠. 여기 부분을 나간 걸로는 그냥 네.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김명훈 선수는 좌변에 이제 백이 끊어갔을 때 거기 부분을 또 좀 잘 견뎌내야 됩니다. 여섯, 이 한 점을 뭐 그냥 버리면은 너무 크거든요.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둬서 버리는 것은 너무 크고 흙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수익기는 무조건 귀 쪽으로 둔 다음에 귀로 들어가서 이 한 점이 잡히면서 좌변이 깨지더라도 일단 백의 실리를 좌하기 쪽 실리를 다 주는 쪽으로는 두면은 좀 곤란해요. 서로의 집 모양이 좀 많이 바뀌겠는데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흙이 피곤한 그런 전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백도 여기서 그냥 귀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여덟, 아홉.
만약에 지금 박연 선수가 둔 곳이 아니라 이런 데를 붙였다가는 흙이 네. 그냥 단수 치고 잡으면은 막상 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를 흙이 잡았기 때문에. 좌악이 깨진 것도 일단 크긴 하네요. 근데 박연 선수가 잠깐 이 수순 중에서 이렇게 네. 되고 난다고 보면은 아니죠. 뭐 이 교환은 똑같네요. 저는 이 교환이 없는 게 혹시 뭐 나중에 잡으러 갈 때 득인가 했는데 어차피 흙이 두면 한 집 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6, 7, 8, 9. 지금 하변은 백이 먼저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나를자를 두면은 살아 있어요. 네, 흙은 살아 있고 지금 흙이 그냥 귀를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백도 그냥 한 칸 정도 뛰어서 잡는 것과 나를자를 맛보기로 해서 산다. 이런 진행이라면 저는 백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5, 6, 7, 8, 9. 이건 무슨 뜻이죠?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뜻의 파악이 잘 되진 않는데요. 어차피 하변은 그러니까 살아 있었던 곳인데 네. 여기를 뭐 차단한다고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어차피 잡으러 가봤자 여덟. 자체로 살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길 귀를 붙여서 좌기가 다 잡힌다면은 집의 균형이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붙여둔 수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별로 뭐 뜻이 없는 그런 수가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김명훈 선수가 어떤 수익기를 하고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잡힌 상황인데요. 여길 나가더라도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부분이 뭐 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흙이 아무리 두터워져도 결국은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 손이 한번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두면 잡으러 가야 돼요. 찌를 때 막으면은 있고 나서 이곳이 있기 때문에 흙은 늘어줘야 되는데 네. 여덟, 아홉. 이거는 끊고 일선으로 빠지면은 확실히 살아있거든요. 딴에도 잡히는 것이 있어서 이 돌은 살아있어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는 자체로 뭔가 좀 잘 이 부분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가는 수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나가 놓으니까 뭐 계속해서 그냥 막히는 것이 싫어서 나가는 것인데 그냥 나가서 연결은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 쪽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좌 쪽은 흙이 잡혔죠, 지금. 좌 쪽은 잡혔고, 그러니까 네. 흙이 과연 어디서 뭐 이득을 마지막.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좌 잡히는 동안 흙은 넷, 어디서 득봤죠?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뭐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흙은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이런 데는
선수를 할 거예요. 여길 두면 백이 뭐 살면은 여기 끝내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 나중 이야기고요. 글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그렇게 많이 뭐 놓고 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홉. 그렇다면 여기서는 확실히 백이 득점을 한 거네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흑이 뭐 스텝이 좀 많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좌기가 깔끔하게 들어가면은 집의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좌변만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의 공짜로 네. 좌변측이 그래도 흑이 꽤 집이 날 수 있었던 곳인데 심지어는 좌기까지 통통하게 나면서 지금 좌변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김명훈 선수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의 진행은 일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I 승부 예측도 조금씩 차이를 벌이고 있고요. 이게 뭐 있고 젖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어차피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나 여기로 젖히면은 백이 흑도를 잡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백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젖혀가는 것이 좀 더 수상전으로는 이득으로 보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놓고 딴다고 해도 18, 25. 거의 뭐 30집 가까이 나는데 30, 40, 50, 60집. 흑이 어디서 그만큼을 내죠? 여기서 뭐 이득 본다고 해도 네. 8, 10, 20집이 좀 안 되고 여기는 뭐 거의 집이 없고 이 부분이 45집이 나야 되는데 여기가 공간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45집은 거의 불가능하죠. 넷. 지금 수는 일단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은 젖혀서 여기 막는 것이 선수니까 이건 끊어서 정말 대형 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패는 백 입장에서 엄청 떨려요. 흑이 잡으러 가자는 패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안 되고요. 뒤로 물러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깔끔하게 막혔네요. 그러니까 백이 자체 내에서 뭐 집을 내고 살면은 혹시라도 안 놓고 따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이제 없어져서 놓고 따내게는 됐는데 그래도 놓고 따낸다고 해도 역시 피해가 커요, 흑이. 김명훈 선수가 확실히 최근에 뭐 컨디션이 썩 뭐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최근 또 3연패 중이고요. 네. 그 연패 중에 또 송태곤 해설위원이 있어요. 네, 컨디션이 아주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좌 쪽에서 팽팽했던 흐름 백 쪽으로 기울게 됐는데요. 네, 확실히 네.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운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또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둘 곳이 별로 남질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중앙 쪽에 이제 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백이 여기 나오면서는 전부 다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한 돌들이에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곳인데 네. 이제 가장 많이 남아있던 공간이 좌하기 쪽과 좌변인데 거기를 지금 백이 좌하기는 백집이 굉장히 크게 나면서 흙 모양으로 지금 뚫고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이 좌변, 좌중앙을 어떻게 지우느냐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수월하게 지워졌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지금 상황은 박영훈 선수가 뭐 좀 착각이 나오지 않으면은 김명훈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주도권을 잡은 모습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